이 국장님.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송영길 돈봉투 사건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 사건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녹취록에 3만 개죠 아마 녹음 파일이. 네네. 그 속에 이런 이 돈봉투 사건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수사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구마 줄기 당기는 것처럼 그냥 줄줄줄줄 딸려왔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3일이죠. 네. 이 돈봉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매우 의미 있는 이런 증언들을 했어요. 특히 하나는 보고 체계. 네. 보고는 중요한 것은 100% 송영길한테 보고를 한다.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정근의 말이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돈봉투 사건으로 비화되고 하면서 윤관석과 이성만과 박영수를 구속 기소를 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정근이 재판 스스로의 어떤 재판 위에는 지금 홀드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드디어 나와서 녹취록의 전후 사정을 전부 다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아니 그거 녹취록에 불과하잖아 하고 하는 주장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첫 번째가 송영길과의 관련성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윤관석까지 구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윗선이 바로 송영길인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구속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익은 모두 다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송영길한테 돌아가는 거죠.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이 돈의 수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송영길을 지금 이 구속하거나 혹은 지금 기소를 하는 그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있느냐, 어떻게 연관됐느냐의 고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정근이 어저께 증언에서 한 말입니다. 이 모든 돈봉투 마련하고 전달하고 하는 과정들은 이 송영길에게 직접 보고가 됐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까지도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 3만 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윤관석 쪽이라든가 이것은 그 자체가 불법 수집된 증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녹취록 자체는 검찰한테 내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이게 만약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 자체가 원천적으로 수사가 어려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정근이 수사에 굉장히 협조한다. 저도 이 코너에 와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법조계 일부에서 이정근이 잡힌 다음에 돈봉투가 아직 안 나왔을 때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 검찰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건 곧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지금 이정근의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이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마치 입장을 바꿀 것처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전 기사인데 그래서 이정근의 태도가 어떨까? 이정근이 만약에 비협조적이면 이것도 또 기억하시겠지만 배소연처럼 뭐 아주 꼬이잖아요. 그 법과 그렇죠. 배소연처럼. 근데 이정근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서서 그 문제도 말끔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든 왜 독과 이론이잖아요. 독과 독수. 독과 독수 이론이잖아요. 즉 이 증거는 확실하게 어떤 사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증거로 재판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 이 녹취록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녹취의 당사자인 이정근이 그 녹취를 소유하였던 이정근이 이건 불법적이 아니라 내가 갖다 줬다. 이게 맞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송영길은 빼도 막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독과 독수가 아니라 독수독과입니다. 독수독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그 증언들도 했어요. 2021년 4월 28일 윤관석이가 돈을 돌렸는데 그 인천 두라고 이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기왕하는데 저희들도 좀 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검찰이 물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둘은 이성만 허정식 의원 그리고
종성이는 임종성 원 맞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10에서 20명을 뭐 왔다 갔다 했는데 SBS에서는 20명을 확정했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껏 어쨌든 지금 의원들이 누구냐는 걸 확정 짓지 않고 있어요, 검찰이. 근데 재판부에서 지금 어저께 7명까지 검찰이 이정근의 증인을 통해서 확정을 시킨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녹취록에서는 인천 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성만 허종식이 맞느냐 했더니 인천에서 송영기를 지지한 사람으로서 회의에 나온 사람들은 그 둘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그 두 사람인 거를 확인해 줬죠. 그리고 종성이는 임종성. 저기 종성으로 다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민주당이. 아, 그런가요? 임종성이고요. 임종성이는 7인의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예. 7인의 멤버죠. 이재명의 핵심 측근 의원이죠. 자, 여기에 나머지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때 녹취에 뭐 호남 이야기도 나오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호남은 해야 해. 호남은 뭐 이래. 해야 해. 그래서 윤관석이 다 정리했는데 모자라 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 맞느냐 하고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이 사람을 거론한 거 맞느냐 했더니 호남은 해야 해라고 답변한 그 사람들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 그 액수 문제도 네. 지금 윤관석이는 당초는 예. 300만 원을 20명 의원들한테 나눠준 걸로 다 이렇게 뭐 언론 보도라든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은 그 액수를 줄여갖고 100만 원씩 2천만 원뿐이 안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돈 봉투 혹시 얼마 들었는지 아느냐? 네, 네. 이정근이가 다 전달해 주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정근이 이렇게 대답을 한 박영수가 만들어 왔잖아요. 돈을 그렇죠.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정근을 통해서 윤관석한테 갔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건 사실 이 배달 사고에 그러니까 배달 사고는 많이 있지만 배달 사고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련한 사람 박영수와 그다음에 중간에 그거를 지시하고 전달한 사람 즉 이 강내구 이 두 사람이 이미 증언을 했어요. 300이라고. 아니 마련한 사람이 300이라고 지금 내 300 마련해서 돈복대에 다 넣었어요. 중간 전달한 사람이 맞아요. 300 내 전달했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받은 윤관석이 100만 원을 돌렸어요. 그럼 200만 원을 윤관석이 뺀 거나 뺀 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거죠. 지금 어저께 이정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를 한 거죠. 뭐냐면 한번 두께 테스트를 해봤대요. 자기가 세진 않았으니까. 근데 액수를 세보지는 않았는데 검찰이 두툼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했죠. 그러니까 돈 봉투를 직접 검찰이 100만 원 들어간 돈 봉투와 그 이상 들어간 300 들어간 돈 봉투를 보여주면서 두께가 어느 쪽이냐 했더니 에이 100만 원은 너무 얇다. 더 많다 하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아니 돈을 마련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300인데 돈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달한 사람이랑 액수가 틀리면 그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 증언들을 보면은 사실관계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는 소환 조사를 할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좀 넘었는데도 지금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송영길은 뭐 전에 중앙지검인가 그 앞에 가서 무슨 농성 시위를 한다든지 지금은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돈봉투 수사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모양인데 송영길에 대해서는 먹사연 그러니까 정치 자금 불법 자금을 수뢰한 혐의, 이게 뇌물 혐의를 지금 계속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그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로비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서 로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전 대표잖아요. 전직 대표이다 보니까 먼저 이걸 구속하고 또 다른 건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 현재 돈복도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먹사연 부분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이렇게 잡힌 부분들 그러니까 로비 때문에 받은 돈 뭐 해서 그 업자들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소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 상공회의소 전 회장이죠. 상공회의소 전 회장한테도 뭐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거기에 또 무슨 폐기물 업체
이것에 대한 로비를 또 국회에서 한 것이 드러나고 네. 뭐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예. 수사가 지금 계속 예.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소환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홍영표 의원, 반대쪽에 홍영표였죠. 네네네. 그쪽에도 300만 원 돌렸다고 했다. 네네. 그래서 300만 원 돌린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도 300 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홍영표 캠프 쪽에서의 액수는 아주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고 다른 캠프에서도 돈이 이렇게 돈다 이런 정도였던 이야기만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정근이 그 300이다 봉투가 300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홍영표 캠프에서도 300을 지금 돌렸다는데 우리 이쪽에서 100만 원을 돌렸을 리가 있느냐? 아 그렇게 얘기를 맞네요. 예, 딱 떨어졌네요. 100만 원만 돌렸을 리가 있느냐? 300을 돌렸을 거다. 내가 액수 세보지 않아서 뭐 300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홍영표 캠프가 300을 돌렸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뇌물수수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환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거의 특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환 조사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감이 좀 끝나서 하려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본회의 아닙니까? 근데 본회의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국감 있고 바로 또 예산 결산이 있거든요. 뭐 국회에서 사실 가장 핵심이 9월달 아닙니까? 9월달, 예, 10월달까지. 9, 10월이죠. 그러니까 9, 10월이 끝난 다음에 아마도 본격적으로 휴환기, 그러니까 동절기 한번 쉬지 않습니까? 그 좀 길게. 그때, 이 소환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소환하지 아니하면 그게 300이라고 하더라도 뭐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일단 뭐 구속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소환을 해서 전체적으로 받은 사람에 대한 여죄 여부를 따지는 건 당연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달에는 이 해당 그러니까 특정된 그 국회의원들이 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 박기태 전 국회의장 그 당시 300만 원을 고승덕 전 의원한테 보냈는데 불려준 건데도 그때 집행유예인가 뭘 받았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구속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은 뭐 벌금형이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은 공천을 앞두고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더 바라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개 지역구에 노리는 후보들이 전부 다 이거 왜 빨리 수사 안 하냐고 마음속으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송영길은 어떻게 보면 한물간 분이니까 그거는 뭐 수사해서 구속을 하든가 하면 그만이지만 정치적인 것은 사실은 돈 받은 20명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이게 그렇죠.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이 호남이 많잖아요. 호남은 거의 또 지금도 내리꽂으면 되는 곳 중에 한 곳 아닙니까? 텃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해요, 경쟁이.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부글부글거리면서 이 시간, 그러니까 그 타이밍만 노리는 그런 지역구들, 알짜배기 지역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안이 아주 볼만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